자, 일단 큰 뉴스 뭐 어제 평양에서 아주 네. 뭐 어린이들도 동원되고 네네. 거기서 육아 문제가 있을 텐데 아무튼 푸틴이 정상회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행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도 대기를 오래 해서 지금 입이 안 풀렸는데, 네. 저 오늘 신문을 보고서 진짜 북조선일보인 줄 알았어요. 아, 모든 예. 신문이 진짜 일면부터 쫙 이 얘기를 깔았는데, 네. 이른바 평양 정상회담을 음,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맞습니다.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뉴스가 있었어요. 네, 정말 큰 뉴스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 네. 사실은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불안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 굉장히 이 협정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의미심장했다. 네. 몇 개만 짚어볼게요. 네. 그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난 거 아닙니까? 네.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대기 타고 있다가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어요. 음, 오래 기다렸습니다. 역시 푸틴은 또 지각을 했죠. 네. 그리고 왔는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기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돼 있냐? 협정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물론 침략당할 경우가 전제되어 있긴 한데요. 이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까지 할까 저희도 이제 네. 어제 정상인이 믿기 전에 이틀 연속으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물론 이제 조금 푸틴 대통령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이다라고 조금 말은 했지만 네. 아무튼 이게 좀 원론적으로 보면 개입할 수 있게 이제 조항이 된 거 아닙니까? 문장을 네, 보면. 네. 이제 뭐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의 온도 차이가 약간 있기는 했었죠. 예. 근데 막 그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 할 때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불패의 동맹 관계. 조소 옛날 북한하고 소련 얘기죠. 관계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조기를 맞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감격에 겨워서. 근데 이걸 이제 군사 동맹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 위원장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직접 동맹이랑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한국을 의도한 의식을 거다라는 한 것도 것도 있어요. 있고, 예, 예. 예. 있겠죠. 당연히 의식을 한 것도 있을 텐데 예. 어쨌든 러시아가 덜 절박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요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호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61년 동맹 시절에 북한과 옛 소련이 어떤 동맹을 맺었었느냐? 유사시 자동 군사 조항 개입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거기 근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거에는 침략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그건 없지만 사실상 이건 자동 군사 개입까지를 열어둘 수 있는 이제 그런 협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남북 관계가 좋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이제 위기 상황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우발적으로라도 교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네. 한반도뿐 아니라 지금 러시아는 실제로 전쟁 국가잖아요. 네.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북한을 저쪽에 파견할 수도 있겠구나. 북한이 개입할 수도 있겠구나. 러시아 영토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국제 안보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미국 프라임타임 저녁 뉴스 보면 이제 유튜브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제가 내용은 못 알아듣지만 역시 외신 전문가입니다. 톱으로 네. 이 러시아와 북한 그럼요. 소식을 다뤘더라고요. 이게 약간 냉전의 부활 같은 지금 예, 상황인 예. 거잖아요. 네. 언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 왔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이제 단단한 동맹을 지금 맺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푸틴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저는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까지도 다 고려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계속 북한이 러시아에 갖다 댔기 때문에 이 반대의 급부로 전략 핵 추진 잠수함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러시아 기술이 이쪽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더 이제 위험한 공간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그런 협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제 형식적으로 봐도 네.
새벽에 2시가 넘어서 왔는데 아무튼 네. 김정은 위원장 활주로에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2시. 그렇죠. 아니 뭐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네.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합니까? 뭐 경호상 일부러 그랬다 뭐 이런 그랬다고 추정 나오는데 뭐 하는데. 그거는 러시아만이 알 수 있는 거겠지만요. 이렇게 왔으면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뭐 밥에 오면 안 맞습니까? 그리고 네. 차를 또 한 대 선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같이 아주 드라이브도 했고. 이 정말 이 대륙의 기상 예. 이게 정말 그 어떤 중국을 우리가 대륙이라고 표현하고 미국도 대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정말 초대륙의 어떤 어. 기상을 저는 여기서 봤는데 그 김정은에게 푸틴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이 아우루스 아우루스. 리무진 선물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차인지 몰랐네요. 네. 저는. 1,700억 원이 들어가는 아. 설계와 제작에 네. 이렇게 들어간 엄청난 최고급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처음 선물한 게 아니고 지난 2월에도 이걸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차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이렇게 운송 수단이나 고급 승용차를 주는 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위반이죠. 명백하게 음. 위반하는 것인데 약간 푸틴이 어쩔 TV 하면서 그냥 또 한 번 선물을 한 거죠 뭐. 그것도 심지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네.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그 유엔 제재를 어기고 선물을 줬고 준 걸 떠나서 제가 지금 화면 보여드립니다만 지금 운전석 보세요. 누굽니까? 푸틴이죠.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운전석인 김정은입니다. 데이트합니까? 서로 이렇게 번갈아 아, 운전했어요. 네, 사이가 더 과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도 약간 뭐 이렇게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였고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네. 이 두만강에 음. 자동차 다리를 건설하는 협정에 서명을 했다. 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이제 국경이잖아요. 두만강이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인데 자동차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화물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철도는 있는데 네. 자동차가 다니는 대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리를 놓는 거에 러시아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한 2015년부터 계속 다리를 놓자 얘기를 했지만 추진이 네. 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이걸 하겠다라고 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로가 놓이면 누가 다닙니까? 사람이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쉽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청년층 이탈이 있고 지금 군인 찾기 힘들어가지고 막 용병을 여기저기서 데려오는 상황인데 노동력 확보를 해야 된다. 전쟁을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를 놓게 되면 무역량이 늘어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러시아로 인적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 갖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중국, 미국까지 빠르게 짚어보죠. 반응을. 우리 정부는 이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조항은 그렇지만 당연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러시아한테 계속 북한한테 접촉할 때 여기까지는 하지 마라는 이제 그 기준선이 있었는데 네.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를 이제 이전하거나 핵미사일 교류를 하는 거 이런 거는 막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항상 입장이었거든요. 예. 러시아에 얘기하는. 근데 물론 이번 협정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부는. 다만 이게 계속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밀착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고 중국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음. 공식적으로는 불편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북한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이웃이다. 당연히 뭐 그 서로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원론적 입장만 냈는데 네. 한중 외교 안보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하고 이제 중국의 중국. 외교부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장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협력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평화를 해치는 게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마치 이제 푸틴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그날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는 한중 이제 차관급 대화가 열렸는데 그것도 의미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조금 더 수위 높게 네. 반발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어. 입장을 냈습니다. 꽤 세게 말을 네. 했네요. 왜냐면 미국이 신냉전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네.